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건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전부 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드실 때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 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그리고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전문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 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 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아서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할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 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놓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레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포함된 신나말데히드라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차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 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란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찐계란, 라면에 넣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찜 등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는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간과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콜린, 근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셀레늄 등 많은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계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이죠.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란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계란에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계란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뇌에 좋은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된 하얀 밀가루는 탄수화물 7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고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즉 뇌세포를 파괴하고 암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던 잉여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것을 말하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열처리 과정에서 더욱 쉽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튀김과 같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무너져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처럼 신경세포의 보호막을 생성하는 성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보호막을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계란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통밀 또는 비건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요즘엔 곶감이나 감말랭이처럼 먹기 간편한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가볍게는 두통이나 설사, 구토, 소화불량에 그치지만 심하면 급성 위장염, 위석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심하면 위석으로 발전되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보다는 약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밤, 도토리도 있는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드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뻑뻑한 식감 때문에 물 또는 차나 커피 등 마실 것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탄닌은 위석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만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건강한 철분 수치를 가진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거나 특히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피곤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철분 결핍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함유된 탄닌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차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계란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탁월한 항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죠.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고, 더불어 베타카로틴, 레시틴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며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 및 해독작용 효능까지 있어 계란과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을 호박이 채워줄 수 있어 함께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 속 식이섬유와 계란 속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효과까지 준다고 하니 식사 때 계란과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치즈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와 염증,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우울감, 탈모,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 요리에 궁합이 좋은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계란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계란을 완숙해서 섭취하기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을 매끄럽게 해주며 신경계, 골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비딘 성분은 익히지 않은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51%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익힐 경우 9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계란을 익히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계란은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입니다.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먹을 때마다 계란을 삶기 귀찮아서 혹은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아예 맥반석 계란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처럼 계란을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40분 동안 구울 경우 일반적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계란의 영양 성분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에 나쁜 성분은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맥반석 계란처럼 오랫동안 구운 계란보다 빠르게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자, 노른자 같이 먹기입니다. 계란하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란 속 단백질은 흰자가 노른자보다 많이 들어있지만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셀레늄 등 계란의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 등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의 우수한 효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라도 흰자와 노른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